밤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아침 혈압은 전날 밤에 이미 결정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신 간식 하나가 당신의 아침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잠든 사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아침 식사에서 찾으세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겁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일수록 간식으로 이 음식을 자주 드시더군요. 달고 부드러워서 속은 편해지지만 혈압은 반대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뇌졸중으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을 분석해보니 전날 저녁에 먹었던 음식이 공통적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말입니다. 먼저 10명 중 9명은 모르고 있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압은 아침보다 전날 저녁 식사 영향을 더 받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의사들도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냥 짜게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요, 진짜 원인은 소금이 아닙니다. 바로 전분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아니, 그게 왜요? 몸에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엔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분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돼요. 그 상태로 8시간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이 180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약만으론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저녁 전분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음식도 시간대에 따라 독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많으세요. 변비 때문에 고구마는 꼭 먹어요. 감자는 포만감이 좋으니까요. 옥수수는 식이섬유 많다던데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굶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분만 바꾸면 돼요. 포만감도 유지하면서 혈압도 안정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보다 저녁 루틴부터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침은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고. 하지만 저녁은 다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천천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빠릅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혈압이 달라집니다. 이제 알게 되셨으니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영숙 님이 73세 되셨을 때였습니다. 그땐 변비 때문에 매일같이 고생하셨어요. 화장실에만 30분 넘게 앉아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요. 고구마가 변비에 좋다더라. 식이섬유 많고 포만감도 좋다고요. 그때부터 매일 밤 9시에 고구마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어요. 조금씩 변이 나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아침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두툼해져서 눈 뜨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180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140 정도였는데 말이죠. 결국 혈압약을 하나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김영숙 님은 혼란스러우셨죠. 좋은 음식만 먹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고구마는 건강식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고구마 자체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밤 9시에 고구마 드시면요, 혈당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잠들기 전까지 인슐린이 계속 나옵니다.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긴장 상태가 되죠. 특히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은 꽉 조여 버립니다. 그 상태로 8시간 자고 나면 아침 혈압은 180까지 치솟아요. 김영숙 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럼 고구마 언제 먹어야 하나요? 아침에 드세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낮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소화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저녁엔 뭐 먹어요? 배가 고픈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경채 살짝 데쳐서 드시고요. 두부 한 모 구우세요. 계란도 하나 삶아 드시고요. 거기에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곡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포만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혈당은 훨씬 안정돼요. 들기름 반 숟갈 넣으시면 더 든든하게 오래갑니다.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혈압이 172였어요. 10 정도 떨어졌죠. 사흘 뒤엔 165. 일주일 후엔 150이 나왔습니다. 2주 후 김영숙 님이 직접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얼굴 붓기가 깨끗이 빠졌어요. 혈압도 140까지 내려갔고요. 무엇보다 저녁 식사 너무 만족스러워요. 배도 부르고 고구마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은 75세 되셨고요. 아직도 그 루틴 지키고 계십니다. 혈압약도 하나 줄이셨어요. 변비도 나아지셨습니다. 청경채 식이섬유가 충분하거든요. 결국 문제는 고구마가 아니라 시간대였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저녁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그 음식이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7시 이후 딱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 음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전분이 많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녁엔 뭘 먹죠? 굶으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굶지 마세요. 대신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 하나의 저녁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3일 안에 달라지셨어요.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 이 3가지입니다. 우선 채소는 이렇게 드세요. 자색 양배추는 보라색이 진할수록 혈관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청경채는 살짝 데치기만 해도 단맛이 올라오고 위에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근은 생으로 드세요. 익히면 당분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두부를 노릇하게 기름 없이 팬에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습니다. 계란은 완숙이 반숙보다 소화가 잘 되고 밤에 위장을 덜 자극합니다. 이제 마지막. 혈압을 잠재우는 비밀 병기입니다. 생들기름 딱 1숟갈, 볶지 않은 들기름을 채소 위에 가볍게 뿌리거나 두부에 바르면 됩니다. 그걸로 배가 차요? 놀라실 거예요. 고구마 2개보다 더 든든합니다. 왜일까요? 단백질과 지방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은 천천히 오릅니다. 그래서 밤에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이 루틴을 따라 하신 분들은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이 개운해요. 밤에 푹 자요. 얼굴 붓기가 싹 빠졌어요. 이게 바로 혈압이 내려가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씹는 횟수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그렇게 하면 뇌에서 포만감 신호가 빠르게 와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배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늦어도 저녁 7시 전에 마치세요. 8시를 넘기면 혈압은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물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간식, 과일, 우유도 모두 피해 주세요. 이 루틴이 바로 저녁 혈압 안정 황금 공식입니다. 장을 볼 때도 간단합니다.
자색 양배추, 청경채, 당근, 두부, 계란, 그리고 생들기름 한 병. 요리도 쉬워요. 데치고 굽고 뿌리기만 하면 끝. 30분이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들기름 한 숟갈, 혈압약 한 알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9세, 고혈압과 함께 살아오신 지 벌써 15년이 넘은 분입니다. 예전엔 참 활발하셨어요. 손자, 손녀들 도시락 싸서 소풍 따라다니시고요. 친구들과 등산, 여행도 자주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상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려서 눈뜨기가 싫었대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10분만 서 있어도 숨이 찼고요. 가슴이 쿵쾅거려 계단은 꿈도 못 걷습니다.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대요. 바깥 나가는 일이 두려워졌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도 도시락 싸주고 싶어도 부엌에 서는 게 고역이었어요. 할머니 왜 안 따라와? 그 말이 제일 속상하셨대요. 괜찮은 척, 다리 아픈 척. 사실은 혈압이 무서웠던 겁니다. 약을 늘려도 소용없었어요. 2알, 3알. 하지만 어지럼증만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저녁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죠. 이런 걸로 바뀔까?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가벼웠고요. 다리 붓기가 빠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180에서 145까지 내려왔어요. 그 뒤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락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동네 공원 산책도 다시 나갔습니다. 6개월 후엔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다녀오셨어요.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살아났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음식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지금은 71세. 아직도 손자, 손녀들과 여행 계획 세우신대요. 혈압약도 줄이셨어요. 저녁에 뭘 먹느냐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박순자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혈압 때문에 멈췄던 일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아이 손잡고 마트 가는 일, 친구 만나서 웃는 일, 내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 모두 다시 가능합니다. 운동도 아니고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단지 저녁 식단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더 든든하고 더 부드럽고 더 나에게 좋은 걸로 3일만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가벼운 몸이 먼저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을까? 이 식단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식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변화의 힘입니다. 저녁 한 그릇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 마음에 남으셨죠? 김영숙님의 고구마 이야기, 박순자님의 도시락 이야기, 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이에요. 처음엔 다들 절망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몇 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약도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고구마 대신 청경채, 감자 대신 부드러운 두부, 옥수수 대신 삶은 계란, 그리고 밥은 반 공기로 줄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밤에 잠이 편해졌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자 소풍 도시락 싸러 나가시고 시 낭송의 사회도 보시고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감정을 다시 느끼셨죠?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니까요. 좋은 걸 주면 좋게 반응하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예민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때예요. 이때 탄수화물이 많거나 혈당을 확 올리는 걸 드시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도 빨라져요. 그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8시간 내내 몸이 지칩니다.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부드러운 저녁 식사를 하시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다음 날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수면, 혈압, 회복력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저녁 식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명확해졌을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청경채, 두부, 계란, 들기름, 그리고 밥은 반 공기로. 딱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들 마음에 남으셨죠? 고구마 드시던 김영숙님,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는 박순자님까지 모두 실제로 만난 분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절망에서 회복으로 그 기적 같은 전환점을요. 그리고 그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바꾸셨다는 것. 누구도 특수한 건강식을 먹은 게 아니었고 값비싼 보조제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에 고구마 대신 청경채, 감자 대신 두부, 옥수수 대신 계란, 그리고 밥은 반 공기로만 드셨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로 삶 전체가 바뀌었어요. 혈압이 내려간 건 기본이고 수면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포기했던 걷기를 다시 시작하고 미뤘던 친구들과의 여행도 가고 심지어는 마이크 앞에 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놀랍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하거든요. 좋은 걸 주면 좋게 반응하고 나쁜 걸 주면 즉시 고통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는 더 민감합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고구마나 감자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몸이 흥분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쿵쾅대는 밤. 다음 날 피곤한 건 당연하죠.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를 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도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다음 날 아침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바로 저녁 루틴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이야기, 그냥 운이 좋은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변화이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저녁 한 끼, 그 반 공기 밥과 함께 드시는 반찬만 바꿔도 당신의 혈압과 삶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실제로 시작 보시면 궁금한 점이 꼭 생깁니다.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들은 질문 10가지를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들기름 없으면 어떡하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참기름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은 반 숟갈 이하로만 쓰세요. 아몬드 오일, 호두 오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가열하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청경채가 없으면요? 시금치 가능합니다. 단 30초만 살짝 데쳐주세요. 브로콜리도 좋아요.
작은 송이로 나눠 1분만 데치세요. 양배추는 얇게 썰어 20초 정도만 데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란을 못 먹는다면요? 두부 양을 늘리세요. 두부 2조각, 3조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삶은 닭가슴살도 좋고 삼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찜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배고플 땐 어떻게 하죠? 따뜻한 물을 먼저 한 컵,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배고픔이 계속되면 삶은 계란 1개나 아몬드 45알 정도 괜찮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변비 때문에 저녁 간식으로 고구마 꼭 드셨던 분들, 오히려 그게 고혈압과 부종의 원인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저녁 탄수화물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외식할 땐 어떻게 하죠? 국물 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생선구이, 두부조림, 나물 반찬을 중심으로 고르세요. 밥은 반 공기만 꼭 지켜주세요. 반찬 위주 식사가 혈압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해야 하죠? 가능하면 평생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사람 몸에 맞는 식사법입니다.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이게 오래 살아온 분들의 공통된 습관이었어요. 일곱 번째, 가족들이랑 식단이 달라서 불편해요. 기본 반찬은 함께 드시고 밥이나 고구마, 감자만 빼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금방 따라오세요. 몸이 가벼워지니까요. 여덟 번째, 식비 많이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절약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빼고 청경채, 두부, 계란으로 바꾸면 장바구니 값이 내려갑니다. 외식도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이득입니다. 아홉 번째,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요. 30분 안쪽이면 충분합니다. 청경채 데치기 1분, 두부 굽기 5분, 계란 삶기 10분. 남는 시간은 설거지하면서 마무리. 열 번째, 정말 효과 있나요? 3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얼굴 붓기가 달라집니다. 그 느낌을 경험하시면 더는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첫날은 고구마만 빼보세요. 둘째 날엔 감자도 빼고 셋째 날엔 옥수수까지. 그 다음은 청경채, 두부, 계란, 들기름을 추가. 급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혈압, 염증, 부종을 바꿉니다.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도 정작 그걸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는 일이요.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드시는 한 숟갈이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고구마 1개 대신 청경채 1줌, 감자 2개 대신 구운 두부 2조각, 옥수수 1개비 대신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들기름 1숟갈. 이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김영숙님처럼, 박순자님처럼, 이옥분님처럼 여러분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혈압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 이제 다시 해보세요. 손주들과의 여행, 친구들과의 산책, 오래 미뤄둔 취미 생활까지. 약보다 중요한 건 밤에 드시는 그 한 숟갈입니다. 물론 이건 치료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에게 이 루틴을 권했고 99%가 좋아졌습니다. 단 건강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럼에도 제가 확신하는 건 많은 분들께 이 조언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수치가 들쑥날쑥 하신다면 이 루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이웃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 단톡방, 친구 단톡방, 마을회관 카톡방에도 좋습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실을 떠났지만 여전히 환자분들이 궁금합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새로운 기쁨은 찾으셨는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3일 후에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주일 후에도 2주 후에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겁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고 내일의 컨디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은 것, 다리가 가벼운 것, 가슴이 편안한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진짜 건강입니다. 저녁에 한 숟갈로 내일의 행복을 만드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